스피치 트레이닝 49번째 프리젠테이션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들어가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체크리스트에 O와 X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쭉 제가 확인 내용을 항목별로 나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서론과 본론과 결론 단계별 항목들이 세부적인 항목들이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O와 X대로 체크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피치 트레이닝 프리젠테이션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프리젠테이션 체크리스트에 O와 X를 표시를 해보세요. 확인 내용 들어갑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청중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에피소드를 말했는가? O와 X 중에 체크하십시오. 다음, 서론에서 말한 에피소드가 본론의 내용을 더욱 필요하게 만들었는가? O와 X 중에서 체크하세요. 어떤 내용의 순서로 말을 할 것인지 예고, 프리뷰를 잘 했는가? O와 X 중에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의 확인 내용 체크리스트 항목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의 매직 3를 확실히 알고 있는가? O와 X 중에 체크하세요. 본론의 매직 3를 감정 단어로 잘 표현했는가? O와 X 중에 체크하세요. 본론의 매직 3에 자신의 감정을 잘 넣었는가? 예를 들자면 판매 전략, 잘 팔겠습니다. 판매 전략 내용 중에 잘 팔겠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갔는가? 감정을 넣은 표현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는가? O와 X 중에 체크해 주세요. 지루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청중의 흥미를 이끌 스토리를 준비했는가? O와 X 중에 체크해 주세요. 한 장의 PPT 자료에 확실한 원 메시지, 하나의 확실한 메시지를 세웠는가? O와 X 중에 체크해 주세요. 문장은 구어체로 쉽고 간결하게 표현을 했는가? O와 X 중에 체크해 주세요. 본론의 내용에서 듣는 사람들 청자에게 가장 강조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가? 본론의 내용에서 청취자들에게 가장 강조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O와 X 중에 체크하세요. 본론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보이스와 바디 랭귀지를 구상했는가? O와 X 중에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 본론의 최종 정리를 잘 했는가? O와 X 중에 체크하세요. 결론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확인 내용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 확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결론. 마지막 본론의 최종 정리를 잘 했는가? O와 X 중에 체크해 주세요. 명언을 활용한 감동적인 클로징 멘트를 잘 했는가? O와 X 중에 체크해 주세요. 간곡한 부탁의 표현을 했는가? O와 X 중에 체크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논리입니다. 논리. O, B, C. 오프닝은 서론을 말합니다. B. 바디는 본론을 뜻합니다. C. C는 클로징, 마무리,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OBC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의 교육장은 에피소드 트레이닝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질문합니다. 저는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 오히려 깬다라는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이 그리 호감 가는 내용이 아닌가 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따로 있나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다 보면 정말 호감이 느껴져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했을 때 비호감으로 느껴져서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에피소드의 차이입니다. 에피소드. 에피소드는 이야기의 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의 재료가 싱싱하고 살아있는 정보도 많고 인격적으로 따뜻하고 긍정성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호감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대가 되면 비호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족, 정치, 종교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발표에서는 청중의 인원수, 성별, 청중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 에피소드를 잘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내 스피치를 듣는 사람들이 일대 다수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귀에 거슬릴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뭔지 아세요? 대체로 나는 참 성실하다. 나는 다양한 것에 호기심이 있다. 나는 어려움을 극복했다. 나는 열정적이다. 이런 등의 에피소드입니다. 가급적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에피소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참 어려웠지만 그것을 극복했던 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나의 성공담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말을 심하게 더듬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을 더듬거리면 나의 인생은 끝장이라는 이런 생각에 저는 더욱더 열심히 보이스 트레이닝을 했고 지금은 스피치를 가르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이러한 멘트, 이러한 성공담은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느낌으로 전달이 됩니다. 더욱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살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제각각 저마다의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미스, 신화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드라마에 나오는 극적인 에피소드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겨낸 나만의 성공담 스토리 몇 개씩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말을 할 때는 너무나 우울하고 슬프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해학과, 즉 웃으면서 어려움을 말을 해야 상대방이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해학이라는 뜻, 즉 웃으면서 어려움을 말해야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스피치가 잘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만큼 노력과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50번째입니다. 난관을 극복했던 성공담 활용하기.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참 어려웠지만 그것을 극복했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적고 작성해서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앉아서 얘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바른 자세로 서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행을 가서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힘들게 살아왔던 경험들,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에서 힘들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난관을 극복했던 성공담으로 활용해서 에피소드를 직접 작성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서서 말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여행을 가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것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작성하시고 그것을 활용해서 에피소드를 적고 말해봅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렸을 적에 힘들었던 경험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성공담으로 극복했던 내용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들을 작성해서 에피소드로 성공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난관을 극복했던 성공담 활용하기. 이 어려움들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에피소드로 적고 말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서 자신 있게 말해보는 겁니다. 다음, 전문적인 이야기로도 호감을 얻을 수 있나요? 질문 들어갑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논리정연하고 열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로 멋지더라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전문적인 이야기로도 호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이야기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들어있는 스피치를 좋아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최신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스피치를 참 좋아합니다. 만약 내 스피치에 남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가득하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내 스피치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호감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또한 업무뿐만 아니라 나의 취미나 나만의 특별한 특기, 이런 관련된 내용도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부검 전문 의사인데 한번 부검에 들어가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부검의 결과는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부검하기 가장 어려운 부위는 사람에 있어서 뇌입니다. 뇌는 사망하자마자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내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에 얽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나는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를 잘 치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나 골프 코치를 선택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 어느 골프장이 가장 경치가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런 등등 내가 알고 있는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면 됩니다. 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51번째, 전문성이 느껴지는 에피소드를 활용하기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이 느껴지는 에피소드를 적어봅니다. 또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급 정보를 적어보고 이를 직접 작성하고 발표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전문성이 느껴지는 에피소드.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내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여러분이 구체적인 전문성이 느껴지는 에피소드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취미, 그 취미, 아까 골프를 말씀드렸는데 취미 중에 여행, 캠핑,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성이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특별한 기술, 습득한 기술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에서 컴퓨터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다.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있다면 이것을 에피소드로 활용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인생관 이런 것이 있다면 또 직접적으로 전문성이 느껴지는 에피소드로 활용할 수 있게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새로운 최신 기술적인 부분들, 첨단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있죠. 미래 정보 통신 기술 같은 것들, IT 부분, 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도 하죠. 자, 이런 부분에 정보통신 기술 중에 좋은 내용,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작성해 보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AI라고 있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내지는 Deep Learning. 자, 이런 어떤 미래 첨단 기술적인 어떤 내용의 전문적인 지식이 느껴지는 에피소드를 직접 작성해서 활용해 보는 겁니다. 이런 고급 정보를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고 이것을 발표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호감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미나 특기를 갖고 있는 것도 호감을 줄 수 있나요? 질문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이나 취미, 특기를 말하는 분들도 참 이미지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인생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가치보다 다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분 같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인생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가치보다 다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분 같은 그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한 강사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강의를 해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스피치 스타일을 배우러 오셨는데 첫 번째 시간에 좋아하는 주제로 스피치를 해보자 했더니 물질이 취미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물질? 해녀가 하는 물질? 물질이라고 하죠? 해녀가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 물질?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해 바닷속에 들어간 전복을 잡는 것이 취미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색다르게 느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참 흥미로운 취미죠.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 전복을 잡는 것이 취미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순간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한 분이 이런 취미를 갖고 있다니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멋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겸손하고 소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운동이나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고 산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더욱 호감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의 이야기를 꺼내보십시오.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더욱 호감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를 운동의 길로 이끌어줄 수도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연사로 나 자신을 어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52번째, 운동, 취미, 특기, 에피소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나 취미, 특기 직접 작성해 보세요. 운동이나 취미, 특기를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예를 하나 들자면 저는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전거 운동이죠. 자전거 운동의 에피소드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좋아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했을 때 나는 어떠한 건강 증진의 효과가 있고 또 자전거 타기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주로 가는 코스.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했을 때 한강 쪽을 많이 갑니다. 한강의 자전거 도로가 우리나라의 수도권 중요 지역에 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 송파, 강남, 서초, 동작, 반포대교, 동작대교, 한강 수상택시 정류장까지 아주 멋진 한강변의 조망을 하면서 그 주변에 많은 어떠한 자연경관과 도시경관, 또 사람들이 어떠한 즐기는 모습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휴일 시간을 자전거 타기 운동으로 아주 즐겁게 보냅니다.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동쪽 방향, 강동구, 그리고 하남시, 남양주시, 이런 쪽 방향으로 해서 멀리는 양평군 방면, 용문 쪽 방향으로 해서 양서면, 이런 쪽에 남한강 지류를 타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광을 즐기면서 자전거 코스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두 번째, 취미. 취미는 저는 여행입니다. 오토캠핑. SUV 자동차에다가 저의 캠핑 장비, 많은 캠핑 장비를 싣고 제가 좋아하는 강원도나 또는 경상도, 전국의 여러 지역들, 명승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악지형이 잘 발달된 설악산, 오대산, 이런 지역들, 또 바닷가, 해안지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안지역으로 추천할 만한 곳은 부산 인근이라든지 또 경상북도 영주 인근, 그리고 동해, 양양, 속초, 고성, 이런 동해안의 절경들을 감상하는 오토캠핑, 산악캠핑,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또 경치를 관람하고 또 그 주변에 많은 문화유적지도 보고 또 가벼운 등산과 계곡을 따라서 트레킹까지 이어지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스포츠 취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기. 저는 특기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웹서핑,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는 웹서핑 관련된 정보 취득 검색에 대한 특기가 있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상당히 체계화되고 전문화되고 또 시스템화된 웹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많은 정보를 빠르고 다양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적인 웹서핑의 어떤 시스템화를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운동,
자전거 타기, 취미, 오토 캠핑, 여행, 그리고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 웹 서핑, 정보 검색 기능, 이런 특기들, 컴퓨터 관련까지 인터넷 부분까지 제가 에피소드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내가 하고 있는 운동 첫 번째, 두 번째 취미, 세 번째 특별한 기술, 특기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건 좀 어떤가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낯설지 않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말하는지 개방되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솔직함과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네,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는 진짜 솔직한 에피소드를 좋아합니다. 진짜 내 마음속 이야기를 좋아하죠.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나 또 어떠한 생각,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는 겁니다. 내가 요즘 갖고 있는 고민, 생각,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는 겁니다. 가짜 목소리가 아닌 진짜 나만의 목소리로 말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이디 성형외과 원장의 프리젠테이션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님의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직접 코칭해 드린 적이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럭셔리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데 이때 한국을 대표하는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 기조연설자로 선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샤넬, 에르메스, 구찌 등 세계적인 명품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국의 뷰티풀, 아름다움, 미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는 건데 좀처럼 논리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이 스피치를 하는 느낌이 좀 어떠세요? 답변이 그렇죠. 영광이죠. 사실 저는 인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얼굴을 성형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아름다움의 미가 세계 미의 기준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 멘트를 기조연설의 오프닝 에피소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성 있는 에피소드로 스피치를 시작을 하니 본론과 결론도 아주 부드럽게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있는 멘트를 넣어보세요. 솔직하고 담백한 스피치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53번째, 진정성 있는 솔직한 에피소드를 찾기입니다. 내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써보고 말을 해봅니다. 현재 나의 고민, 주로 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요즘 외롭다. 나는 요즘 나의 새로운 진로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이런 등등이죠. 내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써보고 말을 해보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솔직한 에피소드를 직접 찾아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즘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을 잃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죠. 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요즘 내 건강이 좀 어떻다. 신체에 변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고민. 나의 고민은 뭔가? 요즘에 나의 고민은
새롭게 내 재산을 더 많이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 뭐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금융권의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재산 증식에 대한 고민, 자, 이런 것들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예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나의 진로, 나는 직장을 퇴직해서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내지는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려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생각들과 고민들, 이런 것들, 또 내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느끼는 감정을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솔직한 에피소드를 찾아서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세 가지 정도를 직접 제가 알려드린 예를 들어서 작성하시고 진정성 있는 솔직한 에피소드로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가 아는 누군가를 자랑하는 것은 어떤가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의 개인적인 모임을 찾아서 갔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 가운데 유명하면서도 훌륭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호감 이미지도 그 지인에 맞추어 상승하더라고요. 그분의 호감 이미지도 그분이 말하는 그 지인에 맞춰 상승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네, 내가 아는 누군가를 자랑하면 나도 그 사람의 격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하고 친하단 말이야? 저 사람도 아주 좋은 사람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국내 유명한 공기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임원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사님으로 계신데, 이분은 종종 작가들의 책에 이분이 등장하는데, 저도 이분을 강의로 만나 뵙고 직접 만나 뵙고 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정말 닮고 싶다, 이분은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사용을 하고 엄청난 사회적 인맥을 자랑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모임에서는 교만한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자신을 마음껏 자랑하는 교만한 자기소개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교만하게 하면 사람들은 속마음으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 하지만 너무 겸손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얕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조금은 교만하게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점이 특별히 없다면 내 지인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스피치의 주제로 말해보는 것도 호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심한 자랑과 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내세울 게 없으면 내 주변에 아주 유능하고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의 예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한다면 나에 대한 호감도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54번째, 내가 아는 최고의 지인을 자랑하기입니다. 내가 아는 내 주변의 최고의 지인을 자랑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작성.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나의 친구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겁니다. 내 친구가 예를 들자면 학창시절에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학교 명문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체 삼성전자에 현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정말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성공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하는 유능한 성공자가 됐다. 자, 친구 자랑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은사 중에 대학 시절의 교수님이나 학창 시절의 담임 선생님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성공하셔가지고 지금은 어떤 위치에 계신다. 그분의 사회적인 인지도와 그분에 대한 명망,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아는 최고의 지인을 자랑하기. 세 번째는 친인척 중에 사촌 중에 정부의 장관이라든지 고위 공직자, 관료로서 시장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관으로 크게 성공해서 집안의 큰 인물로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고위직으로서의 성공한 그런 친척 소개를 한번 하는 겁니다. 자랑을 하는 거죠. 내 친척 중에 이런 형님이 계신데 국가 공무원으로서 크게 성공하셨다. 나는 또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다. 내가 아는 최고의 지인을 상대방에게 자랑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친구 자랑을 했고, 두 번째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은사님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으로서 자랑을 했고, 세 번째는 친척분 중에 국가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또 이런 성공을 하신 분을 아주 자랑을 잘 해보는 겁니다. 다음은 제 소신이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건 어떤가요? 질문합니다. 저는 자신의 소신을 차분히 말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평정심이 있는 느낌, 일이 일비하지 않는 느낌, 이런 분들을 뵈면 저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네, 자신의 소신이나 철학에 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신이 너무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야기거나 부정적인 에피소드라면 좋지 않습니다. 타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길, 마이웨이를 묵묵히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인격적으로 호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가자라는 그 소신도 사람들에게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함께 걸어가기에 더욱 좋다라는 에피소드는 나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함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더욱더 호감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은 혼자 일한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함께 일한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등등의 함께 무언가를 하자는 소신이나 철학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유명한 탤런트 공유가 나온 인기 드라마가 있었죠. 도깨비의 한 대사는 저를 참 기분 좋게 합니다. 그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나는 모든 날이 좋았다. 네, 이 말을 강의장에서 하면 여성 청취자들이 다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깍 하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물론 인기 있는 탤런트 공유가 한 말이라서 더 호감으로 보이겠지만, 이런 인연과 사람을 중요시하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때 전 저만의 소신이나 철학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보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꼭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55번째, 나만의 소신이나 철학을 드러내기. 나만의 소신이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소신,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 이런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나만의 소신이나 철학 중에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나만의 소신이나 철학에 관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또 직장에서의 상사와 거래처 관계자들과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처세술이라고 있죠. 나만의 처세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나만의 소신이나 철학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접 여러분이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크게 소리내서 일어나서 발표해 보는 연습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내 경험을 맛깔나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질문합니다. 저는 발표를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말할 거리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내가 경험한 거라도 말을 하라고 하던데 전 경험담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앞에 나와서 말을 하려고 하거나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스피치를 만드는 기본 재료를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자신 있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는 바로 내 경험에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만지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담 에피소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피소드 가운데서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 자신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세심하게 보지 않는 분들은 이 경험담이 생각나지 않아서 막상 말을 할 때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 자신이 어떤 것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지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로 생생하게 전달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경험 에피소드를 말할 때는 내가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교훈, 레슨이라고 하죠. 이 교훈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얼마 전에 중국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중국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사진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제가 경험 에피소드로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중국 출장이 있어서 비자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는데 이를 모르고 저렴한 곳에 가서 비자 사진을 찍었다가 저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리젝트 당했죠. 다시 또 시간과 돈을 들여 제대로 잘 찍는 좋은 사진관에 가서 여권 비자 사진을 다시 찍은 결과 저는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권 발급할 때 사진에 음영이 있거나 사진상에 색깔이 들어가면 요즘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바로 그것은 취소가 되고
다시 정확하게 선명하게 규정에 맞는 사진을 찍어야 여권 사진이 부착이 가능하고 여권이 발급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2번 사진을 촬영했다는 그런 경험담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뭐든지 제대로 알아보고 하면 2번 가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뭔가 제대로 미리 알아봤다면 제대로 된 사진관에서 규정에 따른 여권 사진을 확실하게 제대로 찍었을 텐데 2번 헛걸음 안 했을 텐데 이것도 살아가면서 경험이구나. 이런 사실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훈을 말할 때 저렴한 곳은 정말 안 돼. 사진을 제대로 하나도 못 찍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비호감으로 저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호감적인 스피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스피치 트레이닝 56번째, 최근의 경험담과 그 교훈을 작성하기입니다. 최근에 내가 직접 경험했던 그 경험담을 쓰고 여기서 내가 배운 교훈, 레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것에 의한 그 교훈을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을 갔는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숙박에 관련된 또는 레저 스포츠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었다든지 그 지역의 특색과 고유한 특수성을 이해 못하고 내가 어떤 일방적으로 여행객으로서 행동하다 어떤 일정 부분에 마찰이 생겼던 트러블이 생겼던 부분의 경험담.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갈 때는 아무리 우리나라 하더라도 사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도로, 교통 현황 또는 여행을 다니면서 하이킹이나 트레킹, 등산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전에 지도라든지 영상 자료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수한 자연 환경, 지리 환경을 미리 살펴보고 간다면 그 지역에 가서 곤란한 일은 아무래도 생기지 않겠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알아보고 갔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원만한 여행 일정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이런 경험담이 있죠. 이런 경험에 의한 교훈. 내가 무작정 떠나는 여행, 물론 나름대로의 장단점도 있겠지만 이 여행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특히 숙박에 대한 부분, 또 음식을 먹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여행 코스를 미리 그 지역에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자라든지 또 사전에 이런 어떤 경험자들이 남긴 인터넷 자료들을 취합해서 미리 사전 정보를 분석하고 간다면 해외여행을 갔을 때 또는 국내 여행을 갔을 때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또 안락하게 트러블 없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교훈.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출발하자. 많은 부분 준비할 것이 있죠. 이런 것들 경험과 그에 따른 인생에 따른 교훈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진솔하게 여러분의 경험담을 발표하시고 그에 따른 경험에 의한 삶의 교훈, 인생의 큰 교훈을 한번 연이어서 발표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질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전날 보았던 드라마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다음날 더 실감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세히 디테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드라마를 본 내용을 잘 연기자처럼 흉내내고 표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드라마를 직접 본 것만큼 이상 더 재미있게 내용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경험을 정말로 맛깔나고 실감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경험에 대해 잘 나열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을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BAAPC, 즉 바피시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바피시 기법. 먼저 바피시 기법의 B,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는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배경이라고 하죠. 백그라운드, 배경. 배경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A입니다. 액터. 연기자죠. 누가 등장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A는 액시던트, 즉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크입니다. 절정이라는 뜻이죠. 절정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정은 클라이막스라고도 하는데 이 피크, 절정은 그 사건이 확대되거나 또는 반전이 일어난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C는 클로징, 마무리 결말입니다. 이것은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레슨했는지 그 배운 것에 대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조금은 바피시 기법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피시 기법의 첫 번째 B는 백그라운드,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A는 액터, 주인공이죠. 나오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A는 액시던트, 사건, 사고, 즉 일이 발생한 것을 자세히 묘사하는 겁니다. 다음에 P는 피크, 사건의 확장, 사건의 반전 등 추가되는 스토리를 묘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C는 클로징입니다. 이 사건에서 내가 느끼고 배운 점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클로징, 이 사건에서 내가 느끼고 배운 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마무리가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피시 기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57번째, 어떤 상황을 바피시 기법에 맞춰서 정리하기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바피시 기법에 맞춰서 정리해 보십시오. 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전개 들어갑니다. 당신이 삼겹살 집에 갔는데 어떤 한 무리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물수건으로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술을 마시다 그 옆에 있는 여직원이 그게 자기 물수건인지 알고 그걸로 입을 닦았습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이것을 식당에서 일어난 이런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바피시 기법을 통해서 정리해서 상황을 맞춰서 바피시 기법에 맞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작성의 예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피시 기법으로 이 식당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를 직접 이 상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B, 백그라운드는 배경 내용이죠. 배경. 내가 어제 회사 앞에 삼겹살 집에 갔는데, 다음은 A, 액터입니다. 회사 회식인가 봐. 한 무리의 남자와 여자들이 막 들어오더라고. 다음은 A, 액시던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물수건을 뜯더니 그걸로 얼굴, 손, 목, 양말까지 벗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고 있는 거야. 그 다음은 피크입니다. 그런데 술 마시다가 옆에 있는 여직원이 그게 자기 물수건인 줄 알고 그걸로 입을 닦는 거 있지? 어우, 놀랄 일 아니야? 마지막 클로징입니다. 아, 정말로 더러워. 식당 가면 물수건 사용할 때 잘 보고 조심해야 한다니까. 네, 이런 일이 실제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물수건 갖고 목욕, 온몸을 닦고 정말로 물수건을 목욕을 하는 것처럼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수건을 3장 이상씩 쓰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근데 이 물수건을 대화를 하고 뭐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그 사람이 닦던 걸 옆에 있던 여자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것인지 알고 착각하고 그거를 갖고 입을 닦았던 거죠. 어우, 쇼킹한 충격적인 일이고 아주 더러운 일이죠. 여러분들 물수건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바피시 기법으로 해서 쭉 나열해서 정리를 제가 직접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바피시 기법에 맞춰서 직접 이 상황을 전개하시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피치 트레이닝 58번째 경험 에피소드를 바피시 기법에 맞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경험 에피소드를 바피시 구조로 적어보는 겁니다. 내용을 작성할 때 바피시, B, 백그라운드, 상황의 배경이죠. A는 뭡니까? 액터입니다. 그 다음 A는 액시던트, 그 다음 P는 피크, 그 다음 C는 클로징, 마무리죠. A는 아까 말씀드렸더니 액터, 누가 등장하는지를 말하는 거고, B는 백그라운드 상황이고요. 그 다음 A는 액시던트, 어떤 사건 사고죠. C는 클로징이고